사람의 진심은 뜻밖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 짧은 순간,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의 방향까지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산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당신이 소중하다는 말 뒤에 과연 신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리낌이 숨어 있었을까요?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돈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거예요. 누가 진짜 당신 편이고 누가 아닌지.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본성은 모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소 착한 척, 친절한 척하던 사람도 돈 앞에서는 숨겨왔던 진짜 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죠? 한마디 말에 관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쉬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돈을 주제로 한 사람의 본색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오래도록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지 않았기에 마음 한켠에선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생일을 챙기고 계절마다 안부를 주고받고 가끔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며 웃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요, 인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관계는 환상이 사라진 이후에 시작된다. 우리의 관계는 어쩌면 환상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창밖엔 바람이 불었고 마음엔 조금의 불안이 스쳤습니다. 사정이 생겼고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용기 내어 그 사람에게 말을 꺼냈죠.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사람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굳어 있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요즘 다 힘들잖아 한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조금씩 끊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한계선 경험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이죠. 그 사람에게 나는 웃을 땐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힘들 땐 피하고 싶은 존재였던 겁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자기도 빠져 죽을 수는 없다. 그 말이 처음엔 야속하게 들렸지만 나중에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마음의 깊이는 다르고 사랑의 무게도 다르다는 걸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마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날 이후로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를 배웠습니다. 어떤 관계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 돈 이야기를 꺼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은 마음속에 문을 굳게 닫고 피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주고받음의 진정성은 결국 돈이라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죠.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돈은 한 개인의 심리적 온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와도 같습니다. 자신의 자원을 내어주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정이나 따뜻함을 주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돈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인 셈입니다. 우리는 돈을 쓴 만큼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는 말을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공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선 그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보라. 공자는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교환을 넘어서 그 사람의 심리적 태도와 삶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봤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 타인을 도울 때의 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 깊이를 보여준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가진 만큼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아까워하며 내가 이것을 나누면 나의 불안정성이 커질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어 기제 속에 숨겨진 불안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실상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연결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은 그 마음이 따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서 내면의 안정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인 셈입니다. 이렇듯 돈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교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고백하는 일이죠. 돈은 단지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그리고 행동 속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을 통해 나누는 진정한 온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생각보다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던 사람이라 해도 돈이라는 한마디가 끼어드는 순간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은 그 순간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반응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연결된 어떤 심리적 방어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다 그랬어? 괜찮아? 이렇게 묻는 사람은 당신의 상황을 함께 느끼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당신을 그저 불편한 문제를 들고 온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보다도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의 태도가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이 꼭 눈물 날 정도의 고통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툭 건넨 말 한마디, 요즘 좀 힘들어. 그 정도의 말에서도 진심 어린 반응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부터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는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기억되고 태도로 남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 사람이 평소에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또 얼마나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가끔은 조심스럽게라도 말해보세요. 생각보다 빨리 당신 곁에 둘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돈과 관계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돈을 통해 관계가 변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진리인지 여러분은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돈 앞에서는 결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돈에 대한 태도가 관계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친구나 가족, 심지어 연인과도 돈 문제로 다툽니다. 돈을 나누거나 빌려주는 일이 의외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돈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그 관계에서 일종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 권력은 종종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반대로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돈이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묘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돈 문제는 자존감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약해진 느낌을 받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때 그들의 자아 존중감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함이란 외적인 상태일 뿐, 진정한 부유함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노자는 돈과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면의 풍요로움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은 외적인 것일 뿐, 그 사람의 진정성이나 진짜 가치는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죠. 돈을 두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어떤 순간에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이나 나누어야 할 돈을 두고 싸우는 상황에서 정말로 서로를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면 돈이 문제가 되어도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기초가 약하다면 돈 문제는 마치 커다란 장벽처럼 서로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정리된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돈에 대한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돈을 쓰거나 주고받을 때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관계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나누는 방식에서 자신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돈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깊이를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드러내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관계가 정리된다는 말은 단순히 금전적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서로의 믿음이 어떻게 그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은 단순한 교환의 매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진실의 잣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를 고민하며 한 걸음 더 진지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돈 때문에 친한 친구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가족 사이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과 관련된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명심해야 할까요? 돈은 단순한 물질적인 교환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진정성과 깊이를 결정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할 때 무조건적인 도움을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을 주고받는 방식은 사람들의 성격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돈 문제는 자기 존중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금전적인 기준에 맞추는 사람들은 종종 돈으로 관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대접받고 있는지를 중요시합니다. 이럴 경우 돈을 줄 때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진정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거나 상환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작은 행동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후회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죠. 이처럼 돈 문제는 두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한 번에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태도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서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자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진실은 돈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주거나 받는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돈이 오고 가는 사이에서도 관계는 깊어지고 후회 없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돈을 다룰 때 후회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는 돈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기부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명확한 약속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 돈을 빌려주고 나서 상환 기일이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해야 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를 정확하게 조율하는 것이 후회 없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기대가 과도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돈 문제를 다룰 때는 감정적이지 않게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금전적인 거래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 관계를 정의한다. 즉, 돈을 주고받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읽어냅니다.
돈 문제에서 진정성이 결여되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색해지고 결국 후회할 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태도와 관계를 정의하게 되며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돈은 관계의 척도가 아닌 관계의 진심을 테스트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관계를 위한 핵심은 돈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과 열린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서로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물음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 믿음,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돈은 계속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루는 태도와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도약대. 당신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관계를 위해서는 돈을 진심으로 자유롭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오늘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문장. 돈은 당신이 되어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돈을 통해 더욱 빛나고 멋지게 살아가세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은 더 빛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